자, 문이 미국에 갔는데요. 이번에 문재인이 간 목적은 지금 미국, 북한 양쪽에 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한국이요. 끼이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최근에 볼턴을 자르고 난 이후에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찬성한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는 리비아 방식을 언급해서 볼턴이 회담이 지연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미사일이나 핵을 밖으로 반출하는 방식이 아닌 어쩌면 새로운 방식, 뉴 웨스트가 매우 좋을 수 있다. 리비아도 이 표현되는 성 폐기 후 보상을 중단하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상을 해주고 제재 해제도 해주면서 비핵화 조치와 병행한다. 작년에 1년 내내 했던 소리로 또 돌아갔습니다. 자, 하노이에서 미북 회담이 결렬돼서 화가 났던 북한은 아주 트럼프가 훌륭하고 현명한 결단을 했다고 환영을 하고 이 미북 회담에서 북한 측 수석 대표 이제 김영철을 대신해 넣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북한 통신을 통해 트럼프가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을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북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며 환영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북한이 3년간 핵실험이 없었고 인질도 돌려줬고 참전 용사 유해도 돌려줬다. 북한하고 관계가 좋다. 그러면서 리비아 방식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던 그 누군가가 볼턴이 보다 누군가가 말한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가 리비아 방식을 말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연시켰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 밑에 때리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말을 해야 될 방식입니까? 저는 트럼프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인간은 한반도의 안전을, 대한민국의 안전을 언제든지 북한에 팔아먹을 수가 있다. 누군가 제동을 심하게 걸지 않으면 그나마 볼턴이 그 역할을 좀 해왔는데 결국 그도 욕먹으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턴 쫓아내고 이제 한국이 그동안에 중재를 썼던 스몰딜이니 빅딜이니 무슨 단계적 비핵화 하면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주고받으면서 한번 장난쳐보자. 그래서 미북이 하나씩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결국은 비핵화 안 한단 말이죠. 자, 트럼프는 말로는 어쩌면 강력하게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할 것처럼 해도 안 하잖아요.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해도 안 하잖아요. 이란하고 공격하면 붙으면 몇 년 동안에 엄청난 비용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거 알죠? 그냥 적당히 위기가 조성되면서 기름값이 좀 올라가 있고 지가 뭐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해서 적당히 이란하고 또 지가 판깨 놓고 지가 딜 쳐서 지 업적으로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보고 여전히 제대로 된 셈법을 갖고 와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판에 끼어서 또 지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갖다 붙였다라는 자랑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폼페이오 쪽에 붙었고 폼페이오를 설득해서 평양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을 하자라고 지를 끼워 넣어서 하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통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이번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북미 빅딜, 스몰딜 중간 접점 찾기라는데 중간에서 어디쯤에서 접점이 찾아지겠느냐. 북한이 영변 폐기 외에 더 내놓을 거냐. 자,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지금 급해요. 미국 대선도 고전 중이고
또 우크라이나를 시켜갖고 우크라이나와 사업관계가 있던 바이든 측을 뒷조사 좀 하라고 한 이야기까지 지금 드러나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는 바이든의 트럼프는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한 대로 워런이 아이오와주 선거에서 지금 이겼어요. 바이든을요. 워런이 지금 바이든을 석 달 만에 역전을 시켜서 22대 20으로 여론조사에서 아이오와가 미국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죠.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요. 그래서 아이오와에서 이겼다. 이건 제가 장담한 대로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결국 샌더스하고 카멜라가 들어가고 워런으로 해서 이 노회하고 그야말로 9세대 이미지인 바이든을 꺾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급격히 좌파, 지금 파퓰리즘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게 한국의 좌파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워런이 만약에 미국의 대선 후보가 되면 흠집이 많은 바이든보다 그 교수 출신이 하버드, 법, 경제학 다 잘합니다. 또 실천도 했어요. 미국의 금융위기에 분노해서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상원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자, 저 워런을 트럼프가 우파 파퓰리즘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경제는 꺾이고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거센 역풍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트럼프의 이 대세론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나치게 백인 남성에 집중하면서 반대 진영을 전부 다 등을 돌려서 흑인 히스패닉 여성까지도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고 있고 여기에 워런이 나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맞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그 끝발을 다하고 지금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지금 농민층을 비롯해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를 본 계층 등이 트럼프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특히 바이든의 딜을 캐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지난 7월 달에 뒷조사를 8번 이야기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그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기업에 관련된 수사를 무마했다. 이걸 캐라고 한 거죠. 트럼프는 조사 요구 안 했다라고 하고 마녀사냥이다 하지만은 이 내용이 지금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를 3년 넘도록 괴롭혔으면 이것 또한 지금 트럼프에게 영향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또 이게 심화되면 될수록 힘이 빠지고 부패 의혹이 등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이 순탄치 않을수록 더 열심히 북한하고 딜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빅딜, 스몰딜 중간쯤에서 접점을 찾아서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만 내놔도 딜이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일본과 한국의 핵개발 허용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일본과 한국의 나토식 핵 공유가 나오는 것도 일본 한국을 걱정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사실상 동결 차원에서 미국이 딜 들어갔을 때 당연히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이 그러면 미국만 ICBM 폐기하고 핵 동결로 합의해주면 북한의 핵 동결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이 지금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수도 없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하고 한국은 북한 핵을 이고 살아란 말이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괌에 갖다 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너네들이 같이 쓰면 되지 않겠냐. 이 소리를 하기 위해 설거머니 미국 정부 관련 지금 싱크탱크 등을 시켜서 흘려보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보고 있고요. 미국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식의 단계적 비핵화를 트럼프가 이렇게 모색하고 있다.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비핵화를 잘게 쪼개는 대신에 중간쯤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로 나누어진 단계의 비핵화가 될 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방식의 비핵화 이 중에 중간 단계에서 결국은 북한은 관계 개선 신뢰 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는 척 할 거고 미국은 비핵화 신뢰 구축 관계 개선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중간쯤이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연락사무소 개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해주게 될 거다. 그러면 북한은 거기에 미국 구미에 맞는 비핵화 조치를 일부 보여주고 자, 그 이후에 또 북한이 요까지만 하면 미국은 핵 동결 차원에서 북한의 지금 비핵화 부분을 사실상 대선 전에 끝내려고 할 것이다 하는 지금 우려가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한미 회담의 의제가 비핵화가 핵심 의제라 하지만은 한국이 할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보고 북한이 싫어하니 네가 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 벌써 흘리고 있는 거죠. 한국은 지난 한 며칠 전에 중앙일보 특종으로요. 미국이 한국한테 중동에 사우디에 원전 40개를 같이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중동판 마샬 플랜에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원전 기술을 사실상 원전을 오랫동안 동결해서 기술자들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보편적인 기술이나 기술자들 부분이 거의 미국에서 좀 원전이 오랫동안 동결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지금 사우디가 UAE가 원전 짓는 것을 보고 이제 사우디가 자기 내부에 한 27개 이런 정도의 원전을 짓자 이런 부분을 미국 보고 이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전 짓는 부분을 미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허가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이 그 밑에서 이제 미국하고 컨소시엄으로 일을 하면 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지금 암 단계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걸 문재인이 조국 문제로 코너에 몰리니까 지난 9월 17일입니까? 이걸 깠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미국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언제 될지, 문재인 임기에 될지는 이건 뭐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문은 지금 조국으로 코너에 몰렸으니까 자신의 외교력을 좀 보여준다고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화가 좀 난 것 같고 하니까 한국이 먼저 이걸 밖으로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김현종이고 강경하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는 사진을 노출시키고 미국한테 또 딸랑거리고 있어요. 한동안에 미국하고 뭐 그냥 맞짱을 떠보겠다 하더니만 이번에 이제 요런 일하고 북한은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문이 트럼프 데리고 평양 가는 쇼를 한번 해보려고 또 미국한테 가서 딸랑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것들은 한 번씩 들이받았다가 또 딸랑거렸다가 들이받았다 딸랑거렸다가 변태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딸랑거릴 때 미국에 한국이 제시하는 대가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고간 미국 대선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트럼프가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트럼프의 미국 대선이 민주당 쪽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길 가능성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바이든을 상대로 놓고 지금 적을 설정했던 트럼프가 매우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이 속에서 트럼프는 아마 지금 북한하고의 쇼를 통해 대선 전에 뭔가 쇼를 지금 해보려고 할 거예요. 한국 안보로 봐서는 매우 위기고 문은 이 쇼에 또 끼어들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 딸랑거리고 있습니다.